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정지의 주식 싹쓸이.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국내 증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상승 추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살펴보면은요, 결국에는 그 코스피 2600선 그 선을 앞두고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 주의 마감 코스피가 2600선을 반납한 채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답답한 지수의 움직임 계속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쏠렸었던 2차 전지 그 수급은 여기저기 분배가 되면서 섹터나 테마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서 참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운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간밤 미증시 보니까요, 좀 약세를 나타냈더라고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후반에는 낙폭을 어느 정도 마감을 하게 되면서 그나마 나스닥, 다우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그리고 또 S&P 500 같은 경우 굉장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비교적으로 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쪽에 대한 버블 우려감이 작용이 되면서 관련주 약세 영향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인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지막 금요일장에서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온 모습이었고요.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엔 2600선 내준 채 한 주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2600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연일 약세를 이어갔었던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3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채 마감을 한 모습인데 910선에서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좀 쉬어갔지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바이오 그리고 엔터, 중국 소비주 쪽의 강세가 연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한 국내 증시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음 주를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는 주식 싹쓸이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도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에게 먼저 보내주세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수익을 싹쓸이 해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죠. 공명 정지 의원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정지 의원님과 함께 또 이번 주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명쾌하게 또 풀어주실 텐데요. 포인트 잡아주시죠. 예, 제가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 드려볼 텐데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할 거예요. 진짜요? 일단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불꽃톤을 한번 오늘 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증시가 좀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초전도체죠. 예, 미국 연구진 뭐 네이처, 사이언스 뭐 이런 쪽에서도 초전도체 회의론이 나오면서 약간 불안감은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일단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회의론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다 보니까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쪽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반대로 선암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신 신성 델타테크도 최대 주주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약간 투기성으로 의외성으로 쭉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거래가 풀릴 텐데 아마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경계감을 더 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간 거는 묻지마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일단 초보자분들은 항상 주의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로봇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제가 로보티즈 지난주 강조해드렸던 기업인데요. 로보티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 그리고 큐렉소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로봇주들은 솔직히 실적은 아직 당장은 없어요. 대신
하반기 정부의 첨단 로봇 전략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재료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보티지처럼 일단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 3자 배정 유증이 들어왔고 그리고 CB 투자 이제 전환사채 발행 이자율 0% 이렇게 투자 들어온 기업들이 한번 이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선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고 아직 차트가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로보티지는 국내 자율주행 로봇 1위 업체이기 때문에 LG전자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도 유치한 기업인 만큼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 주 가장 좀 뜨겁게 달궜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이제 여행이나 소비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대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면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몇 안 되거든요.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클리오라든지 대신 이런 기업들은 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은 나타나요. 실적이. 대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 과열권에서 대부분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실적이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중국이 아무리 어느 정도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라고 해도 뭐 전면적으로 아직 다 완전히 풀어 제낀 건 아니기 때문에 풀어 제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걸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증시 포인트 3가지 잡아봤습니다. 일단 초전도체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왔다. 그만큼 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은 초전도체에 대한 전략 좀 주의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건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부의 정책 지원 기대감까지 더해서 미래지향적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여행주, 이 중국 소비 관련주가 금요일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띌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관련주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대응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좀 잡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 전략 로봇 쪽에서 잡아야 될까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이게 향후 전망을 무조건 어떤 쪽에 초점 맞춘다 이거는 좀 약간 무의미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대신 기본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라는 거는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죠. 주식 싹쓸이 뭐죠? 바닥 싹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721선 부근에 있는 바닥에 그 이하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싹쓸이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거를 싹쓸이해야 되느냐? 완벽한 거. 실적도 저평가돼 있고 재무 상태도 탄탄하면서 앞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의 매집이 들어온 기업이면 금상첨화겠죠. 거기에 기간 투자가까지 들어왔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싹쓸이 할 만한 기업들 아직 좀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증시가 꽤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과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꼭대기를 노리는 게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시게 되면 좀 더 결국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주식의 변동성이 큰 만큼 항상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결국엔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이라 하면은 바닥권에서 우리가 잘 종목 선발해 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모멘텀.
완벽하게 좀 챙겨보자. 실적, 재무, 성장석, 수급까지 다 보면서 수익 싹쓸이할 수 있는 종목 전략 또 오늘 많이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도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명 정지우 위원님의 수익 기법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싹쓸이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 정리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 목 상태가 오늘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목이 성하지 않으면 그만큼 열심히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막 외쳐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또 뭘까? 완벽한 기업들이 뭘까? 저는 그 부분을 좀 항상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해요. 앞으로 더 기본에 충실하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완벽한 기업이 뭘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지수는 뭐 변동성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 바닥에서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제가 2탄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주식 싹쓸이 완벽주 공개 2탄 JI 테크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아직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핫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제가 작년도 하반기 때 가장 유망한 업종을 꼽으라고 했으면 어떤 업종을 꼽았을까요? 작년 하반기예요. 아직 그렇게까지 핫하지 않았었어요. 올해 상반기 가장 핫했던 업종이 뭐죠? 어떻게 보면 AI 쪽과 로봇도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좀 이제 리튬 관련주죠. 예. 근데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이 배터리 소재 쪽을 꼽았거든요. 수산화 리튬, 황화 리튬 이런 쪽을 제가 꼽아드렸었어요. 배터리 소재 쪽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 1분기였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역시 AI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4배 가까이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을 기염을 토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핫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땐 내년도 단언컨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제 내년도쯤이면 금리 인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기준금리를 목표치를 좀 바꿔서라도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내년도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잭슨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결정됐어요. 예. 이번에 8월 24일부터 해서 26일 날 있을 잭슨홀 회의가 이 주제를 갖고 해요. 경제 구조적 변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뭐 단정을 질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뭐 긴축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목표 금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전에 이제 폴 그루먼 이 노벨 평화상 타신 분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2%대 목표치보다는 뭐 3%, 4%대까지 높여도 되지 않을까. 이 목표치만 높인다라고 하면 3%, 4%대? 그럼 지금 당장 이제 인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결 기조로 가도 되거든요. 왜? 지금 3, 4%대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동결 기조로 가다가 지금 5%대도 낮은 게 아니거든요. 미국 기준금리가 5% 이상이에요. 5.5%.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임대료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근원물가 지수가 떨어질 거거든요. 이미 이제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회의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대형 악재는 없을 겁니다. 작년도 8월 달에는 이미 인플레 파이터가 된다라고 파월 의장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폭락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미 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느냐 아니면 동결 기조로 가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지금 우려감이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한 번 할 거냐 동결할 거냐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시장이 우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한 번 더 하면 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자꾸.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 지금 아직까지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죠. 왜? 러시아 전쟁 이전에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너무 과도한 우려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JI테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 JI테크는 실적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반도체 쪽에 EUV, 포토레지스트 전구체를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특수가스, 제논 크립톤 같은 모든 특수가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합작법인을 지금 설립한 또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앞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도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OLED 소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과 함께 올해 8월 달에도 290억 정도 새만금 지역 쪽이죠. 시설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하단 추세 지지받고 이제 밀집 국면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밀집 국면. 이평선이 다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몰려 있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제가 이때 강추를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100%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떤가요? 최근 들어 그냥 기간 조정을 거래 없이 받았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최대주주 팔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여기서 이제 방향을 위로 잡고 60일선 뚫게 되면 급등세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무상증자 3주를 했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강추해드렸던 실리콘투 어떻죠? 재무 상태도 탄탄하고 무상증자 3주하고 그리고 나서 해외 쪽에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금 매출과 순이익이 2배, 3배 급증하면서 2, 3천 원짜리가 9천 원까지 가는 기업을 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에서 내후년 정도면 시설 투자가 끝나요. 반도체 특수가스,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부터 해서 신기술, EUV, 포토레지스트, 전구체 국산화. 지금 미국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산화하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단언컨대 반도체 버블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많이 들려오죠. 이 경계현 사장,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언론에 대고 요즘에 보도가 나오죠. 인공지능은 15년 전에 스마트폰 출현하고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 사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정희 씨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이 빌 게이츠, 이 기업들 이렇게 돈을 움직이는 그런 분들의 이제 수장. 그래서 항상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귀담아 듣거든요. 왜? 이제까지 다 맞춰왔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너무 잘 알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쪽으로 간다. 예전에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시대에 그래서 오고 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디가 돈을 가장 많이 벌까요? AI 반도체는 모든 전 산업혁명에 걸쳐서 다양한 산업에 다 쓰입니다.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지금 앞으로 제가 쓰고 있는 이 앞에 스마트폰, 노트북, 제 앞을 저를 비춰주고 있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특히 그리고 로봇, 심지어 무기 다양한 데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AI 팩토리가 앞으로 그냥 대중화될지도 몰라요.
수년 뒤면 AI 팩토리가 대중화된다. 거의 수많은 AI 반도체 칩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TSMC와 왜 삼성전자가 수백조 원에 들어서 수년에 걸친 반도체 공장을 해외과 국내에 짓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부품과 소재 쪽 굉장히 잘 보셔야 되겠죠. 국내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세, 지금 배터리 버블이 움직였던 것처럼 나중에 반도체 버블이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향후에 때가 됐을 때 어느 정도가 폭발해버리면 이미 주포 세력들은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를 회사 돈으로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무상증자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상증자, 우량한 기업이 무상증자를 한다. 신뢰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 주포가 대량 매집하고 나중에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꼭대기에서 갑자기 무상증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업은 바닥에서 했죠? 밑에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과열권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많이 뜬 다음에. 부실주들이. 그런 기업들이 작년도에 뭐 맥스트라든지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위에 있을 때 갑자기 무상증자를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불안한 거죠. 세력들이 털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호재 터뜨리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무상증자를 하고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안 팔잖아요. 네. 우량한 기업이 실적도 뒷받침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이 4,000원대 초반대가 최근 들어 바닥이었거든요. 그 위치에서만 잘 보시고 방향을 이제 여기서 위로 잡으면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저점이 깨지면 경계를 했다가 다시 밑에서 재매수계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이런 기업들은 죽을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포 매집 들어왔죠. 시설 투자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죠.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재무 상태가 굉장히 탄탄하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이에요. HB솔루션. 제가 정현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유효하죠.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강추를 해드렸죠. 네, 강추를 해드렸죠. 이 기업이 왜 좋을까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딱 직감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이거 왠지 대형우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접근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계속 흔들면서 가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뭐 1분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에서 3% 정도 과도하게 밀더라고요. 3%, 뭐 급락은 아니지만 왜 그럴까?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겠죠. 눌러놓고 또 세력들이 매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기업은 최대 주주가 한 주당 또 3주 무상증자를 한 기업이고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사주 매입, 소각, 무상증자 회사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실적, 대신 영업이익은 30억이지만 순이익은 300억이 넘었어요. 상반기에만 400억 정도 순이익이 났거든요. 왜 그럴까요? HPSP 지분 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당을 해서 어떤 식당 주인분이 열심히 식당을 해서 3개월 동안 1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1억을 벌고 식당을 하다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1억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익률이 순이익이 얼마죠? 영업이익은 1억이긴 한데 본업과 관계없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까먹었다. 그럼 본전이잖아요. 그럼 식당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까먹은 건데. 그죠? 결국엔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기업이 결국에는 얼마만큼 남았느냐가 중요한데 400억이 지금 순이익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돈 우려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에 아직 OLED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네. 하반기부터 해서 삼성이 이제 OLED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왜? 캐논 쪽에 증착기, 대형 증착기 발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수주 얘기가 많이 나올지 몰라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이폰이 출시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ELB 장비 쪽에 삼성 쪽에 독점 수주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쪽의 수주 물량이 이제 많아진다고 하면 ELB 장비 쪽의 수주 물량도 향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내년도에 아이패드까지도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바뀔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도 생각을 해보면 수요는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반도체예요. 네. 저는 이 반도체 아니었으면 왜 반도체가 왜 중요할까요? 수년 동안 지금 반도체의 난제를 해결한 나노마이스 장비를 개발했어요. K맥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 나노마이스 장비 같은 경우가 방막 계측 장비라고 합니다.
이 방막 계측 장비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장보다도 두세 배 더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로 국산화, 양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같이 동시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이 아주 적극적인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지금 설비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누구죠? TSMC죠. 시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현지 특허를 거의 마무리 짓고 내년도 시설 투자와 맞물려서 TSMC와 그쪽에 반입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까지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쪽 분야도 진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과 TSMC, SK하이닉스 그리고 비메모리, 메모리 쪽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진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OLED 장비 규모를 넘어설 수 있는 매출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레포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가 굉장히 디데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야, 이 종목에 악재가 나올 것 같으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왜 합니까? 주가 곤두박질 텐데 무상증자를 왜 합니까? 최대주가. 그리고 왜 안 팝니까? 지금 이미 아직 기관들도 이 400억 정도의 시비 물량이 단 한 주도 안 빠져나갔거든요. 단 한 주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관과 주포 세력들 수급 이탈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급소잖아요, 급소. 만약 이번 주 또 내려온다. 뭐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내려온다. 또 여기서 그냥 집중적으로 보셔야죠. 왜? 완벽하니까. 예.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앞으로 시설 투자 이미 2년 전에 시설 투자를 200억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앞으로 OLED 반도체 시대가 올 것 같아서. 그리고 잉크젯 프린팅 장비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예. 그것도 이제 반도체, 이 바이오, 배터리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장기 정별 상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 4,000원, 지난주에도 한 4,000원 중반대에서 좀 지지받고 올라온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기에만 노려보는 위치가 아닌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723 부근에서 정별 추기 국면에서 추격 매도하는 위치가 아니고 조정심한 저가 매수기를 계속 노리는 거예요. 왜? 기관과 주포가 이 723 아래에서 이미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겁낼 기업이 아니거든요. 부채 비율도 거의 없죠. 이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계열사 포함해서 총 한 2천억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 기업이다 보니까 직접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언론 이제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죠. 왜? 돈이 빵빵하니까. 지금 찾고자 하는 매물들이 좋은 매물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완벽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두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기업이 되지 않을까. 완벽합니다. 그래서 HB 솔루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죠. 그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 눌러주면 매수권이죠. 예. 이번 달에도 지금 딱 5개월 평선 찍고 올라갔죠. 또 눌러주면 매수권이에요. 이번 달부터 MACD가 빨갛게 하나 나오고 있죠. 상승 기조로. 그러니까 중장기 밀집 국면 정배에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추격 매도하는 위치가 아니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위치고 저 위에서부터 대음선 나오고 꺾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죠. 왜? 잘못하면 반토막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위험하잖아요. 과일권에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고요. 제 상승률 베스트 6개월 완벽주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이에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이 약간 좋아서 초전도체랑 엮여서 이만큼 올라가긴 했지만 완벽한 걸 찾다 보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완벽하다라고 설명드린 기업은요. 바닥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라고 한 건 HB 솔루션도 3,000원대 중후반대예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이 JI 테크 같은 경우도 4,000원대 초반대였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처음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때만 잘 보시게 되면 최고의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역시 10개 중에서 7, 8개, 8개, 9개만 적중을 해도 결국엔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다라고 설명드리는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완벽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찾는 거, 그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 덮어두세요. 역시 여기서는 한 번 더 해봤자, 금리 인상 해봤자 한 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너무 부풀리는 것 같고요. 금리 동결하느냐 인상하느냐. 뭐 걱정이 됩니까? 금리가 0%일 때가 겁나는 거죠. 왜? 5%까지 올릴까 봐. 5%대일 때는 별로 겁이 안 나죠. 올려봤자 한두 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바닥을 찾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 1월 달에 바닥이었죠. 그래서 제가 인생 역전 기회가 될 것 같다. 올 1월 달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과일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릎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싹쓸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에게 나누어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종목 고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은 쿠콘 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47,000원이고요. 비중 10% 두고 계십니다. 매수 단가 47,000원대면은 지난해 정도에 보신 것 같아요. 올해는 최고가 올라온 게 38,900원대까지 고가를 형성했고 그 위로는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중 10%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지우 의원님, 쿠콘에 대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쿠콘 같은 경우 제가 솔직히 관심주는 아닌데요. 일단 그래도 잠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딱 보니까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뭐 부실한 기업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실적이 올해부터 급증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도 좀 바닥권까지 내려온 것 같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되고 쭉 내려왔어요. 이제 2021년도 때부터 해서. 그리고 나서부터 이평선 이격이 벌어져 있었죠.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좀 터지고 나서 눌러버리고 말뚝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반등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MACD 같은 경우가 계속 음전환이 축소되고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막 우주선 이제 회복되고 나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그리고 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라볼릭이 계속 하락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 밀집 국면에서 이제 봉하고 일봉하고 월봉하고 이 파라볼릭하고 딱 붙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만 늘어나면 돼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터닝하면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많이 실적 대비 퍼가 20배 이하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좀 있는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시다가 2만 원대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고 지금 위에 한 26,000원대 이상 저 한 28,000원대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28,000원대까지 일단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28,000원 뚫어버린다. 그러면 3만 원대 한 중후반대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2만 원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손절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량 거래션 되고 또 전저점을 이탈시키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좀 그래도 꽤 오랫동안 마음 썩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긍정적인 시각 나왔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갈 긍정적인 시각 전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만 원 지지선 체크를 해 보시면서 28,000원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3만 원까지 긍정적인 시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에 대해서 전략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요, 테크윙이요. 테크윙 매수 가격과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20%고요. 네. 8,560원이요. 테크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비중 20% 8,560원 보유하고 네, 2주 계신 전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인 것 같아요. 9,000원대도 갔다 왔었던 테크윙인데 네. 너무 흔들리네요. 답답하시고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괜찮은지 저희 공명정지위원님과 네, 함께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테크잉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항상 이제 즉흥적으로 바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관심주가 아니면 이게 막 다 뒤져볼 수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없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제가 다 확인은 좀 어느 정도 해봤거든요. 지금 이 네, 짧은 시간 안에 감사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 기업은 일단 신규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 주가가 싸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신규시설 투자를 한다는 건 앞으로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일단 장점이고요. 일단 폴더블 이제 검사기 이쪽을 이제 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는 폴더블 폰 쪽의 수혜주예요. 그리고 차량용 테스트 기업에 역시 또 장비를 공급한다는 게 테스트 업체에 차량용 반도체가 또 진출하네? 그것도 굉장히 좀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대신 올해는 1분기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좀 적자는 났었지만 올해 하반기는 전망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업황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신규 시설 투자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시면서 이 라인 때 6,900원대가 제가 볼 땐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 이탈되면 일단 손절권이고요.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버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요. 만약에 한 9,000원대까지 올라간다. 그럼 끝날까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721선 주식 싹쓸이 최고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바닥에서 막 이제 20개월 평선 돌파하면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선 좀 14,000원대까지도 목표치를 잡고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잘 보신 것 같아요. 업종 종목 선택은 굉장히 잘 보신 거예요. 대신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 항상 신규 시설 투자 이렇게 중장기 차트 바닥권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 봐야지 공장을 매각하고 자사주를 처분하고 그런 기업들은 별로죠. 그러니까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얼마만큼 저가 매수계를만 잘 노리느냐에 따라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8,500원대는 좀 약간 비싸요. 지금 위치에서는 좀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중장기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매매만 이어나가신다고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자님 종목 잘 보셔서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14,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의 기대감도 실어주셨습니다. 실적 모멘텀 그리고 업황 회복 기대감 가져보면서 테크윙 주가 날아가는 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봤고요. 저희 또 계속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번에는요. HB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2,752원이고요. HB 테크놀로지 비중 25%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주신다면요? HB 테크놀로지는 제가 지난주에 완벽하다라고 설명드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EOS를 주식 싹쓸이 종목 분석에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간단하게 지금은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까지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또 상담을 이 시간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종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상승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완벽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이야기까지 함께하면서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좀 챙겨주시죠. 예, 신성 델타테크는요, 이 초전도체 대장주죠. 아, 저도 이렇게까지 셀지는 몰랐어요. 최대주주가 매도하길래 지금은 철저하게 이전 이 대량 거래시했던 고점 돌파가 32,000원대가 지지권이거든요. 중장기는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지금은 철저하게 보유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 대신 다음 주 화요일 날 거래가 풀리면 부담스럽습니다.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화요일쯤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빠른 움직임 보여줬는데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주가 풀리게 되면은 그때는 잘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는 전략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성 델타테크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DR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목금 급등하는 DR텍입니다. 이 종목 99%의 상승폭도 만나봤는데요.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DR텍은 지금 제 앞으로 제가 레전드로 꼽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 아람코, 오스템 임플란트, 글로벌 치카시티 업체, 그리고 쉘 쉐브론 페트로나스 글로벌 석유화학 업체 안 엮여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정고점 뚫었죠. 3,200원대까지 지지권이 되는 건데 거기 깨진다 하더라도 매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주포들이 아직 최대주가 잔뜩 매집이 들어오고 팔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월봉 차트 바닥에 있습니다. 끝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량 거래 시작되면서 상투 신호가 나올 때까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DR텍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R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가지고 있는 HB 솔루션 앞서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 전해주셨었죠. 예, 제가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죠. 완벽하다. 아직도 큰 부담은 없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 싹쓸이 720원 돌파, 지지받고 급수, 그리고 나서 바로 위잖아요. 아직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번 주, 또 장중에 시가의 반락시 저가 매수 기회를 주 초반, 중반 때까지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면 이번에가 또 최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적 나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순이익만 300억 이상 나왔거든요. 상반기에만 400억 이상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순이익 400억 이상 나온 중소형주 거의 드물어요. 그만큼 항상 바닥에서 723 부근에서 기회를 노리시게 되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직 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독점적인 재료를 갖고 국내 최초의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이 HB 솔루션은 앞으로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솔루션에 대해서 AS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싹쓸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권에 준비된 종목 첫 번째 전략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국제유가가 좀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네. 앞으로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코오롱 인더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앞으로 수소 생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산화했고요. 아라미드 같은 경우가 전기차 쪽이랑 5G 간 케이블 쪽에 핵심 소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앞으로 배터리 신사업 확대와 함께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바닥에서 아직 중장기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대표이사가 1, 2년 동안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어있을 오전 9시에 M10W 유튜브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열린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자동차 부품주의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모두 다 있을 예정이거든요. 실적 발표를 다 해야 돼요. 14일 날은. 15일 날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좀 급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미국 조지아 쪽에 4,400억 시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극도의 아직도 저평가 국면인 만큼 지난주부터 돌아가더라고요. 올선 회복되고. 돌아오는 이번 주 이전 저점 손절가 잡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한번 추가 반등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아진산업 보니까 또 우리 공명정지위원님 171% 상승 초입부터 함께 했었던 전략인 만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밍이 왔는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종목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세 번째로 DI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바닥권에 왔어요. 721선 부근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4,000원대. 그리고 5,000원대에서도 설명드렸고요. 지금 다시 720선 부근에 갔어요. 왜 떨어졌느냐 최근 들어. 증여했잖아요. 회장님, 부회장님한테 증여했기 때문에 7월 초반, 그러면 이제 8월 달 1개월 동안 조정받고 이제 9월 전까지 이제 반등이 좀 이뤄지면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올선 회복. 시간의 단위가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반등 시도를 하면서 9월 이후에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시면서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가 저가 매수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지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IC에 대한 전략 받아봤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또 다른 바닥 싹쓸이 포착주 알려주세요. 예, 이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하이딥입니다. 하이딥? 예, 하이딥 제가 1,2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 2,9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오. 막 환호했죠. 그다음에 좀 다시 1,600원까지 떨어지니까 또 뭐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아니 전 1,200원대 설명드렸는데. 다시 근데 또 기회가 왔어요. 왜? 1,600원대에서는요. 유니캐스트 회장이 1,600원대에서 50억 시비 투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부사장 2명이 자사주를 가족한테 증여를 한 것 같아요. 증여했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죠. 아니 왜 2,900원대까지 올라갈 때까지도 매도를 안 하고 왜 1,600원, 1,700원까지 내려오니까 왜 가족한테 왜 증여를 합니까? 근데 이제 증여하고 나서 이제 2개월 동안 크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세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올 연말 정도 그리고 내년 연초쯤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핵심 반도체를 공급을 지금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 쪽도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연기금이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징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제 1,600원대가 대부분 좀 저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가 유니캐스트 회장 50억 지분 투자 들어온 위치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제가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이딥 역시도 바닥권 1,200원대에서 약 한 달 만에 2,900원까지 갔었던 빠른 움직임의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밍 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공개 방송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HB 테크놀로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기업이 있죠. 뭐였죠? 지난주 DR텍이었죠. 이번 주 상한가 시전하고 날아갔죠. 지금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최대 주주가 120억을 매집했다. 앞으로 이제 8월 달 이후에 10월 달쯤에는 미국의 SKC 앱솔루스 글라스 기판, 반도체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글라스 기판에 검사 장비와 리페어 장비를 드디어 공급, 출하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도체 쪽에 전공정, 후공정 장비 다 하죠. 그리고 앞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EOS를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120억 대량 매집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 전략 HB 테크놀로지까지 받아봤습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 시작됩니다. 9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DR텍 상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살짝 이야기해 주시죠. 이 DR텍도 제가 1,900원대 강추해드렸는데요. 4,000원까지 올라가다가 환호했는데 다시 또 2,500원까지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고 하시다가 다시 좀 급등하니까 또 좀 또 환호하시죠. 너무 1회 1배 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하다고 설명드리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대박 터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예전에 뭐 유한양행, 예전에 뭐 WI, 지금 다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결국엔 바닥에서 날아갈 만한 기업을 하셔야 돼요. 꼭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바로 또 오전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공명정지 의원님 안경 쓰고 계시네요. 그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잠시 후 9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할 수 있습니다. DR텍 상한가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는데요. 그 외에도 바닥권에서 싹쓸이 할 수 있는 전략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의원님, 주식 싹쓸이! 고맙습니다.